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1화부터 4화까지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거리를 알아보고 이 드라마의 플롯, 주요 갈등 관계, 그리고 꼭 봐야 할 시청 포인트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드라마, 제목부터 독특하죠?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배경은 1960년대 제주도, 주인공은 반항기 가득한 오해순과 성실하고 묵묵한 양관식입니다. 두 사람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시대적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기대되는 작품이죠. 그럼 지금부터 폭삭소가수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럼 먼저 1화에서 4화까지 간략히 줄거리를 알아볼게요. 지금 70이 된 오해순은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를 부릅니다. 화면이 자연스럽게 과거로 넘어가고 어린 애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애순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엄마 전광래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외치지만 광래는 다른 해녀들이 모두 물 밖으로 나온 후에도 혼자 남아 물질을 계속합니다. 광래는 거칠고 억척스러운 모습으로 해녀들 사이에서 보거라는 별명을 얻었고 딸 애순에게도 모진 말을 많이 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냉정함 뒤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래는 전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 재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애순을 친가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래는 해녀 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졌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애순이 함께 살게 되면 식모살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가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길 바랐지만 애순이 백일장에서 부장원을 받은 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애순의 시에는 엄마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이를 계기로 광래는 애순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후 애순은 친가를 떠나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 광래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애순은 또 다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학교에서 급장이 되지 못했다며 속상해하는 애순에게 광래는 귀엽다고 했지만 급장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부급장으로 밀려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시 부조리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생은 특정 학생의 부모가 돌린 음식과 물건을 언급하며 애순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광래는 동서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 차고 학교를 찾아가 촌지를 건넸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광래는 딸이 단단하게 성장하길 바랐지만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순병에 걸린 광래는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 애순을 챙겼습니다. 곱게 옷을 차려 입히고 전복을 구워주며 봉숭아 물을 들여주었고 죽기 전 애순에게 작은 아버지에게 가서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애순은 엄마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광래가 세상을 떠난 후 계부병철은 동생들을 잠시만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약속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애순은 집을 떠날 기회를 놓치고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양배추를 키워 시장에서 팔았고 장사는 양관식이 맡았습니다. 관식은 나이가 많았지만 묵묵히 애순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관식의 할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겨 문제 삼았고 이에 화가 난 애순은 관식에게 필요 없다고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애순과 관식은 고등학생이 되어 성인이 된 모습으로 등장하며 1화는 마무리됩니다. 오해순은 제주도에서 자라며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마저 바다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애순은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애순의 곁에는 늘 양관식이 있었습니다. 관식은 어릴 때부터 애순을 조용히 챙겨주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관식과 애순은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유채꽃밭에서 함께 걷다가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관식은 오랫동안 애순에게 품어온 감정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애순의 집안 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계부 연병철은 경제적으로 애순을 착취하고 있었고 애순이 대학에 가고 싶어도 등록금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순은 관식을 찾아갔고 관식의 집에서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가출을 결심하고 관식은 집에서 금부치를 챙겼고 애순은 새엄마의 물건을 훔쳐서 함께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지만 신분증이 없어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고 금은방에서 금부치를 팔려다 실패했습니다.
여관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여관 주인은 사기꾼이었고 그들이 가져온 돈과 귀중품을 훔쳐갔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따졌지만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애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관 주인의 수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그들이 훔친 돈과 귀중품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의 딸이 애순이 찾으려던 머리핀을 꽂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관식은 주인을 물리치고 두 사람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관식은 자신이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애순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관식의 어머니는 이미 두 사람을 찾아 부산으로 향한 상태였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지만 관식은 애순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었고 애순 역시 관식을 의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오애순과 양관식이 경찰서에 끌려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제주를 떠나 부산에서 지내다가 여관 주인 부부의 신고로 경찰에 잡혀오게 됩니다. 관식의 어머니 권계옥은 경찰서 앞에서 아들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가방과 폐물, 그리고 금깨구리였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관식과 애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관식과 애순이 머물렀던 여관 주인 부부는 두 사람의 짐을 뒤지고 귀중품을 챙겼지만 결국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여관 주인 아내는 전과 시범이었고 다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식과 애순은 짐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애순은 학교에서 무단 가출과 풍기문란이라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관식은 정학 처분을 받았지만 애순은 여자라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교과서와 퇴학 통지서를 불태우며 꿈이 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도 이 사건으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관식의 어머니 권계옥은 애순에게 관식을 위해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관식이 수영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는 설득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애순은 관식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반지까지 유채밭에 던져버립니다. 관식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애순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식은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육지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지만 사실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애순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애순은 마을에서 정해준 맞선을 보게 됩니다. 맞선 상대는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는 30살 넘은 남자였고 애순은 답답함 속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항구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애순은 모든 것을 깨닫고 항구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관식을 태운 배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항구 끝에서 절규하며 가지 말라고 외쳤지만 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놀랍게도 관식은 애순의 외침을 듣고 배 위에서 망설이다가 선장에게 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려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애순에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며 더 이상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재회를 축하하며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관식은 부산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반지를 몰래 금은방에 가서 다시 맞춰 결혼 반지로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금명이라는 이름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애순은 대학과 시인의 꿈을 포기했고 관식도 수영 선수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가장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금명을 새로운 꿈으로 삼으며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금명을 낳고 5년이 지나도록 애수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권계옥과 시할머니 박막천에게 매일 구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진 말을 퍼부었고 시할머니는 귀신이 들렸다며 파들 뿌리곤 했지만 애수는 딸 금명을 위해서라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애수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고 남편 관식은 대학 입시 문제집을 사다 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금명의 자전거를 팔아버리려 하자 애수는 반발했고 관식은 새 자전거를 사와주며 애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식은 애순이 시댁에서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고 싶었지만 자신이 나서면 애순이 더 힘들어질까 봐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금명을 해녀로 만들겠다고 결정했고 애순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해녀 일을 하다 요절했기 때문에 딸에게 똑같은 길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식은 단호한 태도로 시어머니에게 맞섰고 애순과 자신은 함께 살러 온 것이지 이 집의 며느리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애순을 보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관식과 애순은 금명을 데리고 집을 떠나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어느 날 도희정이라는 이름으로 세 달치 월세가 납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순과 관식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덕분에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애순은 둘째를 임신했고 관식은 가족을 위해 위험한 오징어 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은 과거 애순과 선을 봤던 상길이었고 관식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애순은 관식의 상처를 보고 선장 집을 찾아가며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상길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변명했지만 그녀의 입술에도 상처가 나 있었고 애순은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곧장 항구로 향했습니다. 결국 애순은 상길에게 직접 맞서며 남편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식은 자신의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애순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가족을 위한 희생은 깊은 감동을 주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화에서 4화까지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주요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와 딸의 갈등 애정과 냉정 사이입니다. 어린 애순은 친가에서 자라면서도 늘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해녀로 살아가는 전광래는 애순에게조차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애순이 다가가도 모질게 대했고 마치 애정을 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광래는 가난한 현실 속에서 애순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친가에 맡겼고 마음을 숨긴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순이 백일장에서 쓴 시를 보며 광래는 딸의 진심을 깨닫고 직접 데리러 갑니다. 모녀는 그렇게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지만 여전히 냉정했던 엄마의 태도에 애순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는 순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애순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둘째, 사회적 차별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가혹한 현실입니다. 애순은 학교에서 극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부극장으로 밀려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른 학생의 부모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기 때문이었죠. 애순은 불공평함에 울분을 토했지만 그녀의 엄마조차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순과 관식이 가출했다가 붙잡혔을 때 애순은 풍기문란이라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반면 같은 행동을 했던 관식은 정학 처분을 받았죠. 같은 상황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더 큰 벌을 받는 것, 이는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가혹했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현실의 충돌 애순과 관식의 엇갈린 선택입니다. 양관식은 오랫동안 애순을 묵묵히 바라보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애순은 현실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가난과 가족의 기대,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포기해야 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관식의 어머니가 애순을 불러 관식을 위해 떠나라고 한 장면이었습니다. 애순은 결국 사랑하지만 관식을 위해서 떠나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말합니다. 오빠가 없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 한마디는 관식을 무너뜨렸고 결국 그는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관식이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 애순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미친 듯이 항구로 달려가 가지마 라고 외치지만 배는 이미 출항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관식은 애순의 절규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가로질러 애순에게 헤엄쳐 돌아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명장면으로 남게 되었죠. 네 번째는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 갈등 시집살이와 독립을 위한 투쟁입니다. 애순과 관식은 결국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애순은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에게 끊임없는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딸만 낳았다고 비난받았고 딸 금명을 해녀로 만들겠다는 시댁의 결정은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수는 어머니가 해녀로 살다 순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딸을 같은 길로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애수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애순의 뺨을 때립니다. 그 장면을 본 관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린 이 집의 며느리 사위가 아니라 가족으로 살러 온 거지 희생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시댁을 떠나 독립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아름답고 눈물나는 명장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강인한 여성의 성장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애수는 가난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결국에는 가족을 지켜내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둘째는 시대적 배경과 현실을 반영해서 시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1960년대 제주부터 2025년까지 이어지는 시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차별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운명 같은 로맨스 가장 애절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양관식이 배에서 뛰어내려 애순에게 돌아오는 장면은 폭삭소가수다의 가장 강렬한 명장면입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갈등과 희생이 얽힌 더 깊은 사랑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넷째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생의 선택들입니다. 결혼 후에도 애순과 관식은 수많은 현실적 문제를 마주합니다. 시집살이, 가족의 기대, 경제적 어려움까지. 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독립을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현실적이고 공감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애순과 관식은 각자의 꿈을 포기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였고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족을 새로운 꿈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1화에서 4화까지 요약 줄거리를 살펴보고 주요 갈등과 시청 포인트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가난과 사회적 차별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이야기이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현실, 가족과 독립, 시대적 억압과 개인의 선택. 이 모든 요소가 얽혀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